엄마 자리는 없어요. 70대 할머니가 손자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만약 평생 키워낸 자식이 손자의 첫 생일에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외아들을 키워냈고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을 때는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손자 돌잔치를 앞두고 며느리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양가 어른 다 부르면 부담이 되잖아요. 저는 초대장도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선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서러워하고 끝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20대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 병수발을 10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식당 설거지를 했죠.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날 때까지 일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홀로 아들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도 못 자가며 돈을 모았어요. 제가 언제 저 하나만을 위해 산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제게 손자는 말 그대로 생애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도시로 올라가 손자를 돌봐주고 계절마다 시골에서 기른 채소를 보내주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손자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그 어떤 피로도 날아갔어요. 손자 돌잔치 이야기가 며느리 입에서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벌써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손자한테 뭘 선물해 줄까?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대했어요. 평생 모아둔 돈으로 손자에게 금반지라도 하나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돌잔치 날짜를 물어봐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 장소를 물어봐도 고민 중이에요 라고만 했죠. 내가 뭘 도와줄까? 음식 준비라도 해줄까? 라고 하니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양가 어른 다 부르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냥 간소하게 하려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나를 빼고 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도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힘들겠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지만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만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오셔야 조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돌잔치 날짜와 장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먼저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을 안 해주었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손자 얼굴이라도 보자.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사서 입었어요. 시골 시장에서 예쁜 꽃바구니까지 준비해서 돌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깜짝 등장하면 며느리도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호텔 연회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레면서도 불안했죠. 리셉션 직원에게 김순자입니다. 돌잔치 왔어요 라고 하니까 직원이 명단을 한참 뒤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단에 성함이 없으신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마침 며느리가 나타났지만 그녀의 표정은 환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자리가 없는데.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진도 많이 찍는데 어머니 스타일이 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시골 냄새 나고 촌스러워서 사진 찍기 민망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새 옷을 입고 머리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던 거죠. 결국 저는 연회장 복도 한편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려오는데 저는 문 밖에서 꽃바구니만 들고 서 있는 신세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 할머니는 왜 저기 서 있지? 하는 시선들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꽃값은 사랑값이었어요. 돌잔치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온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괜히 오셔서 분위기 이상해졌잖아요. 다른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희도 체면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말을 듣어야 하나 싶어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식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부담이었던 거죠.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시어머니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토지 등기부 등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골 땅 3,000평, 지금은 시세가 5억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원래는 아들 앞으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분간은 당신 명의로 두라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늘 말했거든요. 자식들이 우리를 진짜 부모로 대하는지 지켜보자고요. 며칠 후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돌잔치에서 저를 그렇게 대해놓고는 돈이 필요하니까 달려온 거죠. 엄마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이 땅으로 대출받아서 사업만 안정되면 효도 제대로 해드릴게요. 실버타운 좋은데 보내드릴게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그 땅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저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땅을 매각해서 제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님, 이렇게 좋은 땅을 정말 파시려고요? 자식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요? 제 땅인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하나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땅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뒤였어요. 아들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그 땅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제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남긴 땅이지 네 땅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이 가족 일원인데 왜 내 몫은 없더냐? 돌잔치에는 왜 나를 부르지 않았니? 며느리가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던 거예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땅을 다시. 어떻게 취소할 수 없나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나? 깜빡했다고? 내 생일도 깜빡하고 명절 인사도 깜빡하고 이제 돌잔치도 깜빡했네. 저는 땅을 판 돈으로 도시 외곽의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실버타운에는 저처럼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죠. 제 며느리는 아예 연락도 안 해요. 1년에 한 번도요. 저희 아들은 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해요. 평소엔 안부 인사도 없어요. 저는 손자가 5살인데 할머니인 저보다 외할머니만 찾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저희 세대의 공통된 아픔이라는 것도요. 실버타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텃밭 가꾸기와 합창단 활동에 참여했어요. 특히 합창단에서는 제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솔로 파트 해보실래요? 다음 공연에서 주역을 맡아보세요. 5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자신을 챙기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하루를 들여다보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하고 8시에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해요. 9시부터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오후에는 합창단 연습이나 서예 교실에 참여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이나 며느리 전화만 기다리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으로도 모자라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해보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큰 변화는 제 표정입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항상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에요. 실버타운 사람들도 순자 씨는 항상 밝으시네요 라고 말해줘요. 아, 이런 게 진짜 제 인생이었구나.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실버타운 입주민들 사이에서 저는 희망 언니로 불립니다.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된 거죠. 저처럼 용기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순자 언니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이제라도 제 인생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던 아들이 점차 제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달에 아들이 실버타운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이셔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하지만 제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괜찮다.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다만 이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의존하지 않을 거고 너희도 나에게 부담을 느끼지 마라.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서 만날 때만 만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해졌어요. 예전처럼 왜 전화 안 하냐, 왜 안 오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제가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니까 며느리도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최근에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생활은 어떠세요? 한번 구경 가봐도 될까요? 정말 궁금해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며느리가 실버타운을 둘러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 처음 봐요. 합창단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정말 멋지세요. 그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돌잔치 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너도 처음 며느리 노릇하는 거였잖아. 나도 처음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였고 이제 우리 모두 배웠으니까 됐어.
그 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많이 편해졌어요. 서로 부담을 주고받지 않는 선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손자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손자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새 집 놀러 가도 돼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실버타운에 손자를 초대했습니다. 손자는 제 새로운 집과 생활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여기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할머니를 좋아하시네요. 할머니가 인기쟁이에요. 할머니 노래도 진짜 잘하시네요. 그날 손자는 저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합창단 연습도 구경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손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돌잔치에서 외면당했던 그 손자가 이제는 저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니까 모든 관계가 다 변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건 돈보다 마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어요.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자존감을 지켜야 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제가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 스스로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저를 사랑하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참기만 할 필요 없어요. 저희도 당당하게 저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저희를 무시한다면 그건 저희가 스스로를 무시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저희 자신을 위한 파티를 열 수 있어요. 실버타운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있어요. 80세 박 할머니는 최근에 자식들과 독립해서 원룸을 얻으셨고 75세 김 할아버지는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제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감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큰 상처를 받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는 것보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돌잔치에서 외면당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이 저만의 축제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처럼 자신만의 돌잔치를 열어보세요. 나이도 상황도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저는 저를 초대할 수 있어요.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시작하시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보다 멋진 나날을 남겨두신 여러분들께 모든 순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